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이스앤 법인의 최홍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안 쉬고 하셔도 되나요? 한 2시간 쉬고 할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할 시간이 없죠. 일단은 제가 이렇게 강남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전 지금 3군데 갔다 온 것 같은데 만족도가 지금 99.9%인데 강남에서 과연 이게 깨질까? 아니면 100%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강사로서의 어떤 고민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거를 현장에서 정말 저는 풀게 해드리고 싶다는 열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좀 이따 소개도 드리겠지만 저는 세무사인데 지점장 출신이에요. 네, 지점장 출신이어서 최불암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거기서? 최불암 씨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뭔가 이거를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고 지금 제가 써먹고 있거든요. 이걸로 뭐 적지 않은 돈을 지금 제가 거시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들, GFP님들께서 반드시 활용을 좀 하셔서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갈망과 열정으로 오늘 할 텐데 제가 전문 강사는 아닙니다. 저도 그냥 사장일 뿐이에요. 세무법인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사장일 뿐이라서 뭐 전문 강사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의 귀를 쏙쏙 들어오게 할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잘 하고 있는 사장의 노하우를 들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적으셔야 됩니다. 뭐 녹화해서 NERP에 나가겠지만 그거보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듣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저랑 얼굴 한번 보고 그냥 책 받으면 되지 뭐. 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감 있게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노하우를 반드시 오늘은 2가지 이상 드릴 텐데 적어도 한 2-3가지는 배워가자. 배워간다기보다는 같이 고민해보자. 이게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제 소개 좀 드리고요. 원래는 제가 목소리 굉장히 이거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굉장히 하드하게 제가 달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긁혔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약간 거부감스럽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네. 자, 이제 제 소개해드리면 뭐 다 필요 없어요. 나한테 얘네밖에 안 보입니다. 방금 전에도 전화 와가지고 아빠 언제 와? 받아쓰기 같이 해. 우리 첫째입니다. 2학년이고요. 지금 이 아이가 우리 와이프 뱃속에 들어앉았을 때쯤에 제가 이제 하나생명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세무사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 하루에 3시간 이하로 잠을 자면서 2년 만에 합격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한화그룹 사보에 우리 가문의 영광이죠. 나왔었어요. 2009년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 두 친구들이 엄마 뱃속에 들어앉고 나오고 이런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 라이프 사이클 설계를 해봤습니다. 근데 답이 안 나와. 여러분 답 나옵니까? 나오는 사람들은 뭐 대단하신 분들이죠. 하나생명의 월급이 적지 않았어요. 제가 회사에 이렇게 취직할 때 굉장히 높은 급여 연봉을 보장하는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제 백지 설계를 해보는 순간 백지가 아니야. 피눈물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제가 지점장 하면서 그리고 FS센터 그리고 퇴직연금 사업부 다양한 부서를 거치면서 그 노하우를 좀 이렇게 습득을 했고요. 그 부분을 세무법인을 재작년에 오픈했는데 오픈하고 나서 지금 2년 만에 전국 3%에 들어갑니다. 뭐 박수도 치고 뭐 반응이라도 좀 보이고 이래야 제가 좀 배고프지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보험과 세무에 대한 강의를 1분기에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잘생긴 세무사님 오셨었죠? 그때 아무도 안 왔습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까? 그때 굉장히 잘생긴 세무사님 오셨는데 반면에 요번에 좀 요런 비주얼도 있다. 요런 느낌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생명 VVIP 세미나 그리고 하나생명 원수사 지금 지점장 전략 과정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에이스 FP 과정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프리랜서니까 나는 다른 데에서 해달라고 해도 해줘요. 그냥 프리랜서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핸드 SOS CRM 뷰티 업종 세무 자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강남에서 미용실을 만약에 여기 보이는 동네 강남역 쭉 올라오는 강남역 있지 않습니까? 강남역에서 딱 찍어서 반경 1km 이내에 미용실들의 매출이 3억 이하이다. 월세도 못 내요. 5억 요새는 뭐 여러분도 가시면 알겠지만 남자분들도 커트할 때 뭐 5,000원 냅니까? 그 블루클럽 얘기죠 옛날에.
지금 얼마 냅니까? 나 저번에 그 거래처 가가지고 저기 홍대에 가서 커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 있게 한 2만 원쯤 냈어요. 15,000원 정도니까 거슬러 받겠다. 27,000원 나왔어요. 제 거래처인데 거래처 대표 세무사한테 줘서 그렇게 청구를 하더라고. 비쌉니다. 그게 뭐냐면 매출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또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소득이 막 한 4억 찰랑찰랑 하시잖아요. 5억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잖아요. 그럼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그 경기가 안 좋아지면 죽지 않는 업종이 2개 있다. 첫 번째는 뭐다? 누구 상대로? 애들 상대로. 두 번째는 여자분 상대로 하는 사업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뷰티, 미용실 업종인데 오늘 뒤에 그 부분을 자세히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요새는 원장님들도 남자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XYZ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파워풀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졸면 안 됩니다. 이때 할 때 아마 한 1시간 반 정도 후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사업 검증하는 부분이라든지 업종별 사례 연구, 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오늘 이제 그 알맹이죠. 알맹이 부분을 할 텐데 사실은 이 그 업종별로 제가 노하우를 드리면서 불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무법인이 지금 출범하고 나서 한 2년 만에 거래처가 500개가 넘습니다. 보통 세무법인들이 한 10년 차 되면 한 150개?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2년 만에 500개 이상 거래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핵심 노하우가 여기 묻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저의 VIP들은 예전에 저랑 같이 영업을 했었던 하나생명 팀장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회 팀장님들이 저랑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2개 거래처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현장감 있는 부분을 꼭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중간에 강의하는데 누가 뭐 혼수 상태가 된다든지 이러면 제가 굉장히 멘탈이 떨어집니다. 혼수 상태가 되면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가수면 상태 이런 것도 안 돼요. 제가 힘들어져요. 도와주실 수 있죠? 네. 자, 일단은 제가 약간 두관식으로 여러분들이 끝에 이제 느끼게 될 그 부분을 먼저 좀 짚어드리고 같이 한번 우리가 쉐어하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점 대표를 만납니다. 여러분 점심 드시고 오셨잖아요. 강남에서 뭐 1, 2억 매출해가지고 음식점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뭐 2천만 원 벌려고, 연 2천 벌려고 우리가 음식점 합니까? 그렇진 않죠. 이 근처에도 제 거래처도 많은데 그 거래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 많은 매출, 많은 권리금을 내고 많은 월세를 내는 회사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갈까가 오늘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표님, 음식점 사장님, 종업원들의 퇴직금이나 근로계약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을 준비해야 되시는 건 알고 계신가요? 대표님, 10억에 가깝거나 상회하는 매출을 올리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의 지금 종합소득세를 지난달에 내셨습니까? 그동안 성정해온 가계의 가치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절세를 하고 세무적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알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결국 음식점 사장님들의 머릿속에 뇌 구조의 9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답을 드릴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질문했다라면 오늘 이제 가져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구체적으로 프로세스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고매철 음식점 사업, 아유, 목 아파라. 이거 왜 이렇게 위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죽겠네. 여러분들 위에 계시잖아요, 지금. 예. 그래도 그냥 하겠습니다. 올라가서요? 아이, 싫어요. 가까이 있으려고. 저는. 자, 고매출 음식점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 제도가 얼마나 리스키한지 고객한테 알려드려야 됩니다. 알고는 있으나 세금은 뜯겨봤으나 그 리스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현 종합소득세 납부 현황을 얼마나 내는지 좀 파악해보고 부가세가 과다하지 않은지도 진단해 드려야 됩니다. 과다하게 되면 사유를 파악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아이고, 누구누구 팀장님, 우리 요번에 식당 이게 실명 아닙니다. 한우마을이 종합소득세 4천만 원 냈어요. 8천만 원 냈어요. 이거 어떻게 해? 아유, 세무사가 잘해야죠. 믿고 맡기신데 뭐 그냥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제 동생도 할 수 있고요. 지금 가게 하고 있는데. 우리 첫째 2학년도 할 수 있는 얘기다 이거죠. 그거 말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어떻게 하냐? 법인을 설립하고요. 그 영어권을 평가해서
소득세와 법인세는 절세할 수 있습니다. and 법인이 설립하게 되면 정관이라든지 퇴직금 규정을 정비해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퇴직금이 인정이 되죠? 되죠? 개인 사업자가 퇴직금, 여러분 퇴직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벌써 혼수 상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좀 도와줘야 돼, 저를. 예,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예, 개인 사업자 퇴직금.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퇴직금 인정이 되죠. 이 차이점도 말씀을 드린 다음에 향후 5년간 영업과 평가를 통한 절세액을 산정을 구체적으로 해드리고요. 그리고 자녀한테 사업을 승계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승계해줄 아버지가, 즉 잘 삼계탕집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이 세운 회사에서 이사로 취임하거나 또는 퇴직금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목표 퇴직금 마련을 위해서 월 준비금 책정도 여러 팀장님들 역량에서 할 수 있는데 요 얘기 진짜 잘 이해가 안 가죠 지금. 그죠? 그거를 오늘 하겠다. 그래서 요 부분을 AP 첫 만남부터 쭉 이끌어 가면서 뭔가 고객한테 클로징을 갈 수 있는 저 프로세스를 오늘 제가 좀 이따 배경 지식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심을 막 유발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뭐지? 최세무사가 막 오자마자 뭐 이상한 얘기하네. 그걸 오늘 세 답을 얻어가시면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응입시장 사업자한테 정확한 솔루션, 절세 솔루션을 주고 우리 고객을 모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업종 좀 이따 자세히 뽀개 볼 두 번째 업종입니다. 원장님, 요새는 원장님이라고 그냥 하면 좀 너무 촌스럽지 않나? 그럼 뭐라 그럽니까? 미용실 가셔서 뭐라고 하세요? 그냥 원장님을 그럽니까? 너무 좀 약간 미스코리아 분위기는 좀 나네요, 그죠? 네. 그냥 원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대표님이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작은 사업자이지만 대표라는 이 자긍심을 조금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원장님, 디자이너들의 퇴직금이나 계약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디자이너들이 대부분 근로자인데 근로자들이 뭡니까? 퇴직금, 주유, 연차 모든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 대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미용실의 프리랜서들은, 디자이너들은 근로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처럼 자유소득자입니까? 네. 지금 써놨잖아요. 그렇죠? 근로자의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차, 주유,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1년 내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내십니까? 이를 절세할 수 있는 봉사료 세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연 매출의 3에서 5% 정도 절세할 수 있는, 즉 연 매출이 5억이라면 1,500에서 2,500 정도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컨설팅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주요 질문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기타 세무적인 정보를 통해서 이분이 얼마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으며 적게 낼 수 있는지를 가늠해 봅니다. 그리고 절세 규모, 매출의 3에서 5%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업체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연매출 5억 기준 1,500만 원 전후의 절세 금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10억이면 3천 정도가 이상이 발생이 됩니다. 자, 퇴직금 준비, 이건 아까 제가 근로자, 미용실 디자이너들은 근로자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도 말씀을 드리면서 후에 퇴직금 준비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이렇게 뒤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그 퇴직연금 있잖아요. 퇴직연금을 판매를 해보신 분, 설계나 있으십니까? 어떤 기업이었을까요? 업종만? 제조업이었죠. 또 퇴직연금 조그맣게라도 계약이 있으신 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 질문 들으면 제조업, 아니면 병원, 병의원, 아니면 도소매, 요 정도 이제 갑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거의 다 하고 있겠죠. KT라든지 퇴직연금 하는 사업자들은 대기업에 거의 다 몰려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상대가 되는, 우리의 고객이 되는 중견기업 이하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 도소매, 병의원과 같은 4대 보험이 많이 들어져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설계를 많이 원하죠. 은행에서 어디서 듣고 와서 팀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퇴직연금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반대로 제조업은 될 수 있지만 우리 미용업은 대안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객이 역으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무 동향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고객한테 말씀드리려면요. 일단은 지금 세정 환경, 즉 세무적인 어떤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알으셔야 돼요. 전혀 몰라. 근데 원장들은 알아요. 왜?
옆에 있는 샵이 털려. 검증을 받아. 조사를 받아. 이런 환경을 전혀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은 전혀 위기감을 들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사가 굉장히 많아요. 왜 제가 일반 사망을 많이 가입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네? 재산은 없습니다. 네. 제가 지점장 하면서 얼마나 많은 보험금 지급을 받겠습니까? 고객 문상도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 대부분 80대, 90대, 100세 이상의 노인만 문상을 제가 가봤을까요? 아니,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보고, 아산병원 전한 분들 갔을 때인가 보니까, 이게 쭉 사진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밖에. 저보다 어린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보험사의 지점장으로서 계속 니즈 환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무적인 부분을 고객이 미처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니즈 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보장 분석이라든지 여러 툴이 있잖아요. 세무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니즈 환기가 가능하다. 세금을 얼마 내는지도 모르고 부가세는 여러분 안 내시니까 그게 중요한지도 모르는데 고객하고 얘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동향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참고로 이 자료는 여러분한테 제공이 돼 있죠. 파일로도 제가 드립니다. 드리나요? 네, 드립니다. 그래서 전혀 뭐 사진 찍거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세무조사가 무서운 건 다 아시죠? 왜 무섭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제 대기업들 조사하는 거 보고 분식회계도 보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드시지 않았나 싶어요. 아, 저걸 우연히 알았을까? 우연히 알았을까요? 저거는 뭔가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돼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알파고도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는 NTIS 시스템, NTIS라는 시스템도 있고 국세청에 그러다 보면 뭔가 저런 적발하는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법인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사후 통계예요. 봤더니 2009년도에 조사 비율이 0.93%였습니다. 그렇죠. 2013년이 됐더니 엄청 늘어났죠? 엄청 늘어났죠? 엄청 늘어났죠? 안 늘어났죠? 조사하는 비율은 안 늘어났어. 네. 정확히 보면 타겟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 대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추징에 가는 부가세액은 얼마냐면 2009년도 2조였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6조 6천억이죠. 이게 지금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될까요? 정상적인 예측이라면 10조 가까이 된다고 예측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09년도 몇 년 되지도 않았어. 2조에서 지금 2016년, 15년에 10조에 가까이 돼. 왜 그럴까요?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을 겁내 잘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에 0.09%, 2013년에 0.1%면 거의 비슷하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뭐 반올림 정도 수준인데 부가세액은 4천억대에서 이제 1조가 넘어갔고요. 지금 이 정도 경영이라면 지금 얼마 돼 있을까요? 연 한 1,000억에서 2,000억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3년 후가 됐으면 좀 얼마 돼 있을까요? 거의 2조에 육박하는 거죠. 즉 이제는 조사나 검증을 하면요. 그냥 나와서 어선풀의 적출, 추징, 부과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일단 나오면 어떻게 돼? 일단 나오면 추징액이 옛날보다는 4배, 5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래처 중에 제가 지금 저희 거래처도 그렇고 지금 조사받는 데들이 있거든요. 일단 예전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게 그 고객이 그 조사받는다라고 통지문을 받고 관련사무소 갔다 오잖아요. 완전히 얼어 있어요. 몇백만 원 더 내세요. 이런 얘기를 듣고 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에이, 과태료 내듯이 내는 거죠. 근데 얼마 듣고 오는 거야? 억 단위를 듣고 와요. 그리고 그걸 크로스 체크해내서 국세청 내부에서 검증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지금 발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변액, 불백 이렇게 팔았던 그 상품들 약간 야리꾸리한 소득이다. 출처가. 그러면 우리가 중도 인출을 얼마씩 하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여러분 고백해 주십시오. 고백해요. 우리는 오늘 다 고백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보기 2005년 전쯤에는 2000 이하로 하시면 큰 문제 없어요. 500씩 하세요. 뭐 1000 정도 하세요. 이하로. 그러니까 어떤 세태가 일어나면 1999만 원.
뭐 25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중도 유출을 했었다는 거죠. 옛날에 근데 통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 고객 중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문제가 됩니다.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금융거래라든지 상품에 대한 그 관리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FIU 많이 들어보셨죠? FIU가 뭐냐면 그 지금 외국에 있는 FIU라는 기관이 또 있고 지금 금융 정보만 분석하는 아주 특별한 집단입니다. 여기에서 외국에 있는 동일한 그 기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증권사,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주요 금융기관들이요 모든 거래를 이 FIU라는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다 데이터를 줍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뭐가 무섭냐면 이 데이터의 어떤 그 탈세나 또는 위법적인 그 부분을 패턴을 발견해내면 누구한테 넘기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그냥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좀 아무 쓸모가 없을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넘깁니까? 검경국관에 넘깁니다. 지금 우리 대기업 중에 지금 조사받고 있는 데 있죠? 저기 비자금하고 제가 뭐 실명 걸어가긴 좀 힘든데 이 데이터 그럼 어디서 나왔을 거예요? 뭐 가서 수기장부 찾았나? 통장 가져오세요 사본 떴나? 아니라는 거죠. 걔네가 왜 사본을 떠줍니까? 다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네들 이제 계속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더 고도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옛날에는 2천만 원 이상의 현금만 금융정보분석원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짜잘한 건 보질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단순히 2천만 원 이상만 계속 정보를 받다 보니까 어떤 거래가 있을까요? 뭐 전세 자금, 뭐 보증금도 왔다 갔다 하고 형제간에 뭐 한 2천만 원 빌려주는 것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쓸모없는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쓸모 있는 이를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정보가 STR 보고입니다. 즉 뭐냐면 의심이 되는 패턴을 포착해내서 그 패턴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혹시나 작아도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금 출처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거야. 애가 너무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치과를 개업을 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이뻐서 한 4억을 쏴줬어요. 걸린다는 거죠. 근데 4억을 예전에 걸렸으니까 그럼 400씩 100번을 쏴줄까? 걸린다는 거죠. 왜? 저 그랬잖아요. STR. 2천만 원이 되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데 위법적인 탈세적인 수단은 이제 FIU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세청과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의심이 되는 거래를 보고를 해주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죠. 대신 단순하게 2천만 원 정도를 넘으면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넘겼던 그 동그라미는 점점 줄고 있죠. 이러니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제. 되는 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처음 막 지점장 할 때 보니까 그 전환 CI 그때 유행이 있었잖아요. 그 DB, 장미 DB를 겁나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DB에서 딱 되는 애들만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율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가면 어떻게? 계약을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똑같은 겁니다. 고액 현금 거래 건수는 줄고 있고요. 단순했던 건 줄고 있고 이제 의심 거래, 뭔가 고도화되고 증거가 확실한 것들은 이제 늘어나고 있다. 누가 활용한다? 수사기관에서 활용한다. 검경, 구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PCI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정말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무서워질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스템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고 뭔가 매출 누락이든지 뭔가 위법적인 요소든지 탈세적인 요소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 어디 생겼어. 깨끗한 돈은 아니야. 신고하기 좀 뭐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상을 좀 해보세요. 우리 그런 일은 없지만 그거 들고 저 같으면 일단 배를 하나 삽니다. 그래서 이제 몰디브로 향해요. 현금을 배에 가득 채워가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꿈에서 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배 사는 거는 가능하다고 쳐도 현금 다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결국은 이 현금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수익이 생기잖아요. 야리꾸리한 돈이 생기면 결국은 그거를 뭔가 현금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뭘 해? 금으로 사도 뭐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뭘 삽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손을 대요?
부동산을 내보면 51% 손을 댈 거야. 분명히 부동산일 거야. 자기 이름이든지 손자되든지 와이프는 안 사주고 뭐 아무튼 분명히 어딘가에 재산을 증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엔드. 요새 돈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여름에 나를 놀러 나가는 거잖아요. 놀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놀러 갈 때 우리가 현금 한 2천만 원 들고 갑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카드 들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현금 쓰고 싶어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중국에서 그럼 테러 당하죠. 그럼 어떻게 해? 해외에 있으면서 신용카드 쓰게 된다는 거죠. 결국 기록이 다 남아요. 그러면 이런 뭔가 내가 생겼던 수익이 증거가 생길 것이고 그 중에 내가 신고했던 금액이 있다라면 나머지는 뭡니까? 신고를 안 한 거죠. 저게 조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 데이터는 너무너무 쉽죠. 왜? 연말정산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4대 보험자 이거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요새는 옛날에는 의료비 공제 받으려면 다 약국에 다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 신입사원 때. 지금 그렇게 합니까? 연말정산 가수화 서비스 가서 클릭만 하면 모든 자료가 다 나와. 그냥 내가 해도 이걸 할 수 있어. 내 스스로. 국회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제 고객 중에서 이 TIS 시스템이 재작년에 엄청난 돈을 주고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요거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제 고객 중에서 고시원하고 게스트하우스 좀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신고를 월세가 이제 많이 들어와요. 1년에 한 1억 이상 들어와요. 근데 신고를 한 4, 5천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옆집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니 옆집 사람 말고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 수 있죠? 응? 전기세 내는 거. 그것도 지금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전에 혹시 모텔이나 이런 거 경영해 보셨습니까? 여관업자만 알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인데 이거는. 아무튼 간에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모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분들이 공부를 잘해. 그래서 서울대를 가. 그러면 월세를 대주겠죠? 공부를 잘하니까. 그리고 보증금도 싸주겠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자녀분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첫 번째, 공부 열심히 해. 내가 많이 너한테 투자하고 있다. 그 두 번째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입신고해. 확정일자 받아.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떠한 행정적인 강제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정일자 받아. 이런 얘기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확정일자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국토해양부에서 집적이 됩니다. 4천만 원 아까 신고했던 그 사모님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게스트하우스하고 저기에 머무는 사람 중에 40%가 직장인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뭔가 월세 공제를 받았을 거야. 증거가 남을 거야. 근데 60%는 누구야? 대학생이야. 쟤는 아무것도 몰라. 22살짜리 뭘 알겠어. 하고 수입 신고를 안 했는데 작년 말에 국토해양부에서 데이터를 다 넘긴 거죠. 확정일자 데이터하고 월세 계약서 다 넘어간 거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1억 수입 신고하라고 다시 날라왔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사업을 했는데 압니다. 이 TIS 시스템에 있는 세무 자료는요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20억 건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40만 건이 조회되고 입력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홈택스 가서 소득금액 증명원 대출 때문에 받는 순간 여러분들이 또 데이터가 여기 입력이 되는 겁니다. 무슨 목적이 여기서 가져갔다. 다 기록이 남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왜 하느냐? 요새 38 사기동대 보시죠? 여러분 헌법 38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납세 의무를 진다. 그래서 38이에요. 그리고 사기동대가 아니라 원래 부서 이름이 세금 징수 부서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실제 이제 그 작가가 실제 그 부서에 2달간 합숙하면서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얻어가느냐? 여기서 시스템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세무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누구한테? 타겟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더 정밀하게 타격을 하는 거죠. 체납했으면 거기서 누구지? 57억인가 띄어먹은 마진. 마진. 잘하고 계시네요. TVN 애청자. 그런 거를 이제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산 도피하거나 탈세하는 부분의 혐의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잡아내는데 여러분들 내가 현금으로 벌은 거 어떻게 현금을 숨겨놓으면 되겠지. 1, 2년입니다. 1, 2년. 다 뭔가 사게 돼 있어요. 뭔가를 증거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TIS 시스템이 굉장히 정밀화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고객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서도 뭔가 리스크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최근에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름휴가 가실 거죠? 우리 이제 7월 말부터 8월까지는 실적 이제 없는 거죠? 진짜입니까? 큰일 났네, 지 계획. 이제 여름휴가를 가게 됩니다. 저도 지금 여름휴가에 지금 꿈에 부풀어 있어요. 결제를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하나, 뭐 하나 지금 하고 있는데 여름휴가를 7월 말부터 8월 초에 갈 겁니다. 갔다 오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갚아야죠. 열심히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저랑 똑같은 시기에 휴가를 대부분 갑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중순에 가게 되는데 갔다 온 8월 초중순 이후부터는 무슨 일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의 자영업자 거래처들, 법인사업자들이 편지를 받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들이 편지를 받는데 거기에 행운의 편지가 아니라 무슨 편지를 받냐면 사후 검증 안내문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했죠. 그럼 요번 달이 지금 뭐죠? 나 굉장히 바쁜 달인데 지금 무슨 달입니까? 부가세 신고의 달이지 않습니까? 요 신고가 딱 끝나면 사후에 검증을 시작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절대 조사는 아니에요. 절대 조사 아니에요 라고 거기 써 있어요. 진짜로. 본 안내문은 세무조사를 위한 안내문이 아닙니다 라고 네모 박스를 쳐놨어요. 근데 과정은 뭐랑 똑같냐면 조사랑 똑같습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있죠? 내년에 무슨 일이 있죠? 올해는 브라질 월드컵 있고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큰 선거 있죠. 큰 선거 있지 않습니까? 큰 선거 하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은 막 쳐. 조사를 겁나 해. 물론 돈은 더 들어오겠죠. 여론은 좋을까요?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지금 대기업을 차라리 치라고 지금 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예? 지지난주에 저기 뭐야 여당에서 뭐 이렇게 발표한 거에 보면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두고 있다 그러는 기사 보셨죠? 그 얘기 저도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그러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여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사를 막 한다. 이거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조사는 절대 안 해. 그럼 뭘 해요? 사후 검증을 합니다. 근데 프로세스는 거의 조사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이거 카메라 내가 옮겨야 되나? 어떻게 하지? 되게 부담스럽네 갑자기 가니까. 여기서 해야겠다 그냥. 필기 안 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도우면서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매출이 100이 있어요. 매출이 100이 있으면 여기서 비용이 80인 게 절세입니까? 비용이 10인 게 절세입니까? 뭐요? 비용이 80이야 절세죠. 그래야 마진이 적고 그래야 신고를 적게 하고 세금을 적게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매출이 100이면 80이라는 비용을 넣어야 되는데 80이라는 비용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국가에서 검증합니다. 즉, 그 80이 저 이렇게 사업하다 보니까 좀 불쌍한 애 있어서 한 500 줬어요. 이거는 인정 안 한다는 거죠. 딱 4가지만 인정합니다.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돼. 두 번째, 통장에 내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 예전에 해보신 분들은 있죠? 계산서 사죠?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1000만 원짜리 살려면 어떻게 해요? 100만 원 보내고 1100짜리 오잖아요. 그럼 금융거래는 1100의 계산서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만 있는 거예요? 100만 있잖아요. 바로 걸립니다. 금융거래 내역 정확하냐? 신용카드로 썼느냐? 신용카드를 썼으면 그쪽에 매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게 카드에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와라. 즉 돈을 쓰고 80이라는 비용을 넣으려면 이 4가지 중에 하나, 즉 전산자료가 있는 것만 인정해준다. 아닌 건 인정을 안 한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소득세 신고하고 막 가슴 벌렁벌렁하죠. 안 그럽니까? 이게 참 우리 고객님들 참 어려우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에 대한 소득이 있었어요. 8천이라는 비용을 넣었어. 요번에 아마 7천 이상 뭐 이렇게 비용을 넣으셔서 했을 텐데 대부분 뭐 보냅니까? 신용카드 내역서하고 등본하고 청첩장 한 200장 보내죠? 여러분 청첩장 200장 다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세법에서? 돈을 낸 증거 있습니까? 혹시 청첩장 주면 거기서 영수증 주나요? 예외적인 항목이 몇 개 있어요. 청첩장, 돌초대장, 그리고 3만 원 이하의 간이 영수증은 인정을 해줍니다. 너무 금액이 작으니까. 근데 그 이외의 비용은 어떻게 돼? 4가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안 받잖아요. 국세청에서 이렇게 안내문이 옵니다. 자, 정규적으로 내가 인정하는 증빙을 수취했는지 안 했는지 볼게. 네가 썼다고 하는 그 80의 비용을 요거 구분해서 나한테 다시 보내줘. 근데 이게 보내줘라고 하는 거를 아무나 다 시키겠습니까? 누구 시킬까요?
혐의가 있는 애들 시키는 겁니다. 아, 저는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렇게 했더니 한 60이 나오고요. 나머지 20은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을 부인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9월달 되고 8월달 되면 여러분들 소득세 안내문이 다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더러 이제 작년에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작년에 이 근처에 있는 원수사의 단장님도 3억을 다시 뱉어냈습니다. 왜? 뭐가 없어? 이게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비서 쓰시는 GFP, 우리 FP님 계신다. 이거 지급명세서가 비서 인건비입니다. 증거를 다 남겨놔야 돼. 안 남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려요. 이걸 뭐라고 그래? 사후 검증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음식점을 갑니다. 대표님 만났습니다. 음식점 대표가 고기를 한 2억 원어치 샀어요. 근데 계산서를 1억 원어치 받았어. 1억 원 인정해 안 해?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산서가 맨날 모자라다 그러는 거예요. 네, 돈을 주고도 막 못 챙겨. 왜? 지금 점심 식사 준비해야지, 저녁 식사 준비해야지, 계산서 챙기지 못한다는 거죠. 제 고객, 이거 어떡하지? 저 필기해야 되는데. 금방 가져올게요, 일로. 저 이거, 네. 저 마이크 고치러 갔나 보다.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보이시죠? 각도상. 여러분들 이런 안내문이 나오면 바로 이민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야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어쩌고 저쩌고 아까 제가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네가 쓴 비용 중에 네가 소명한 거 말고 4억 7,700 이상해 라고 보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사정은 있어요. 왜 사정이 있냐면, 여러분들 사업하다 보면 여러 야리꾸리한 비용 많죠? 여러분 초에는 절대 대납은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리베이트도 있고, 접대비도 있고, 밝힐 수 없는 큰 모호한 비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카드값을 선납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을 텐데, 4억 7,700의 차액이 발생이 됐다. 세금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민을 가야 되느냐? 자, 네, 제가 칠판 여기로 했어요. 네. 대리님 사랑합니다. 네. 자, 4억 7,700이다. 그러면 소득세 몇 프로 내야 됩니까? 소득세 제일 높은 구간? 3. 예, 38입니다. 자, 지방세 포함, 우리 주민세라고 그랬죠, 옛날에. 본세, 소득세하고 지방세 포함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41.8%죠? 이거는 원래 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비용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걸 국가에서 인정을 못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41.8% 소득세와 지방세로 냅니다. 자, 근데 잘못했잖아요. 처음부터 알아서 냈어야지. 그래서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신고 불성실이 10% 붙습니다. 일단. 그리고 신고도 불성실하게 했지만 낸 것도 늦었잖아요. 그래서 낸 거 늦으면 1년에 10.95. 1년에 1년입니다. 이거 이분 제 속에 3년 있다 걸렸어요. 다 더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약 80% 나오거든요. 자, 4억 7,700의 비용이 야리꾸리에서 사후 검증을 받았더니 나중에 부과되는 세금이 얼마다? 4, 8에 30에서 7, 8에 56. 빨리 좀 해보세요. 3억 7,700인가 나올걸요? 거의 3억 7,800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걸리면 뭔가 밝힐 수 없는 비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온다 그러면 3억 7천을 내든지 이민을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나 같으면 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성실 납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느냐? 사연이 있어요. 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있는데, 이분이 의료기 이렇게 좀 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의료기 영업을 했는데, 이분이 참 어려운 살림에서 하다 보니까 집이 금수저고 아버지가 병원장이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영업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리베이트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페이백, 캐시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김 과장한테 내가 아유 고마워, 요번에 3억짜리 장비를 구입해줘서 내가 너 3천 줄게 줬어요. 이거 인건비 신고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얘 날라가요. 얘 징계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거를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베이트 그냥 비용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돼. 그럼 3억 7천을 안 맞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다 까야 됩니다. 장부를. 깔 수 있습니까? 끝나는데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국가에서는 너 못 가? 네가 내. 이게 조사랑 다르다고 사실 없는 거지. 이게 지금의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옆에 무슨 건물 있죠? 포스코 센터 있죠? 그 옆에 무슨 건물 있죠? 해성 1빌딩, 2빌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아주 유명한 회사의 재정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가시는 저녁에 스크린 골프, 골프존 재정팀이 원래 본사는 대전인가 그럴 거예요. 상장할 때. 근데 골프존 업체들이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수정신고, 사후 검증에 걸렸습니다. 왜 걸렸는지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국세청이 골프존에 보낸 내용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그 스크린 골프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요새는 회식 대신 스크린 골프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뒤풀이로 막 술 먹고 막 그러지 않고. 그럼 4명이 갔습니다. 그럼 만약에 2만원, 강남 한 2만 5천 하는 것 같은데 2만 5천씩 카드 4번 긁습니까? 각자? 이거 우리나라 정서가 좀 안 맞죠. 그래서 한 명이 긁든지 아니면은 현금, 야 게임비로 뭐 내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10만 원 쳐서 줄 거 아닙니까? 만약에 현금으로 들어와. 여러분들이 점주야. 신고하겠습니까? 아, 이거 쉽지 않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종교의 문제입니다. 종교의 문제인데 만약에 안 했어. 근데 국가에서 너 10만 원 어디 갔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알아요? 이건 또 어떻게 알아? 이거는 뭐 확정이랑 상관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골프존에서 게임을 하나 치는 순간 띵동 그러면서 그 점에서 본사로 2,000원의 알캐시 게임비를 보냅니다. 한 명당 2,000원이에요. 즉 본사 전산에 게임비를 10,000원을 받았다고 하면 몇 명이 들어왔을까요? 그 점에는 5명 들어온 거지. 근데 한 타임당 25,000원이야. 그럼 얼마야? 5, 20, 5, 25, 125,000원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즉 본사에 지급한, 점주가 본사에 지급한 게임비 나누기 2,000원을 하면 몇 명이 들어온지 알 수 있고요. 몇 명이 들어온지 알 수 있으면 거기 한 타임당 얼마인지만 곱하면 바로 가격표만 보면 바로 매출이 추산이 됩니다. 대단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금 업종 중에 지금 안 걸리는 업종이, 그러니까 안 걸린다기보다는 리스크가 좀 덜한 업종이 PC방, 당구장,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에 상당 매출이 현금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당구장 가서 카드 해본 사람 남자분들 있습니까? 칼 맞죠? 당구장에서. 예. 그리고 또 PC방 가서 PC방 2,500원을 카드로 욕먹죠. 그러니까 카드 기도 없을 거야 아마 제 생각에는. 근데 이 업종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냐면 PC방 같은 거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면 PC방도 게임비라는 게 있습니다. 요 앞에 건너편 NC소프트가 있죠 본사. 거기에서도 뭘로 돈을 버느냐? 게임을 많이 하면 그 게임할 때마다 돈이 하나씩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입금액을 통해서 누가 왔었는지를 알고 그리고 매출을 추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도화되고 있다. 그래서 골프존도 얼마 전에 여러분의 고객 중에 상당 부분이 이렇게 털렸습니다. 털렸다는 표현이 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만 하고 좀 우리가 좀 쉬도록 하죠. 아까 좀 힘들어 하셨는데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분위기 좋아져서 5분만 더 우리 할 수 있을 때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됩니다. 진도를 빼야 됩니다. 자, 이제 실제 제 고객입니다. 모 보험사의 팀장님이 세미나에 모셔왔던 고객이고 이 모셔온 세미나 이후에 이제 저랑 종합소득 신고 끝나고 저랑 이제 거래를 하게 된 고객입니다. 작년 얘기인데 매출이 7억 8,200 나오는 회사고요. 매입이 3억 7,500, 판매 관리비가 1억 4,9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손익계산서라는 양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급여명세서가 훨씬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는 훨씬 어려워. 자, 매출액은요. 매출이 얼마인지 여기 써 있어요. 매출액 얼마다. 좀 뿌여해 보여도 다 보여.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매출 원가가 뭐죠? 내가 예를 들어 뭘 만들었어. 그 재료가 매출 원가가 됩니다. 자, 매출액, 매출 원가, 판매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각종 잡다한 비용들. 먹고 그래서 이 비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총 매출액에서 재료비 빼고 먹고 한 비용을 빼니까 남는 게 얼마예요? 당기순이 2억 3,900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럼 저것만 4개 숫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 매출액이 얼마고 내가 원가는 얼마나 들어오고 그 중간에
직원들 쓰면서 회식도 하고 이걸 얼마 쓰느냐. 그래서 내가 총 얼마 났느냐. 2억 3,900이라 돼 있잖아요. 이 대표님 나이가 어려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대시보드. 차 타면 차 운전대 앞쪽에 그 지저분하게 먼지 쌓이는데 그 눈부시잖아요. 여기 까는 헝겊대기 요거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마진이 좋아. 잘 나갑니다. 지금 김포에 있는데 이 사업자가 신고 이익을 2억 3,900으로 하면서 저한테 저는 건실한 사업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이 그 이후에 일어났어요. 제가 이렇게 미팅했던 게 세미나 했던 게 5월인가 6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객이 저랑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서 가을에 이제 거래를 하게 됐고 11월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 순간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집에서 설거지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허리가 아파요. 이게 참 낮아가지고 제가 키가 큰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거지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설거지 중에 한 번이다 이거죠.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내 손은 시려웠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이렇게 받았어요. 아이씨 막 이러면서 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최상무사 네 통장에서 돈이 없어졌어. 네? 근데 왜 나한테 그거를 난 설거지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하지 마시고요 고객님 집에 가셔서 인터넷 뱅킹 열어보시고 왜 나갔는지 사유를 보내주세요 했더니 사진을 찍어서 왔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건보 CC 무슨 뜻입니까? 건강보험료 센터 카드. 센터에서 카드를 가져간 거예요. 돈을 알아서 그냥 우리 그거 즉시채를 간 거예요. 건보공단에서. 그 왜 그러냐 사유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올해 소득신고하셨죠. 건강보험료 올라가면 뭐 해피한 거죠. 많이 보셨다는 얘기니까. 이제 건보료 올라갈 거죠. 7월 8월 그리고 올해부터 건보료 작년보다 오른 거 아시죠? 유리. 아주 안 좋은 소식입니다. 아무튼. 근데 8월에 이제 여러분들 올라갈 겁니다. 근데 요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국세청에서 5월달, 6월달 소득신고를 받게 되면 이 소득 금액, 이 2억 3천이라는 금액을 공단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보료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저 2억 3,900이라는 금액이 국세청에서 안 넘어갔으면 공단에서 알아서 이 2억 3,900이라는 금액을 국세청에 요구합니다. 그게 기한이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는 잘 보세요. 그 전년도에 7,100 벌었죠. 당기순이익이. 여기에는 2억 3,900 벌었죠. 얼마 늘어났어 마진이? 1억 7천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건보료가 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공단에서 조사해보고 국세청에 물어보니까 얘 2억 3,900 벌었네요 하는 순간 돈을 가져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가져가냐? 여러분들 소득 금액이 는 만큼 몇 프로를 건보료 냅니까? 그건 우리 원천징수 당하는 거고. 건보료를 얼마 냅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득이 1억이어가지고 신고가 3, 4천 했어요. 근데 이번에 소득이 한 1,000만 원 더 올랐어. 그 소득 금액이 최종 신고하는 게. 그러면 몇 프로 냅니까? 건보료? 내가 일어난 높아진 이익에 6.2% 정도 냅니다. 6.2%. 저희 그 직장인들도 3%씩 내요. 회사랑 자기랑. 근데 이분은 지금 마진이 1억 7천이 늘었죠? 그럼 6% 하면 얼마입니까? 1,10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환장한 거예요. 갑자기 건보료로 얼마가 나간 거야? 1,100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1,150에서 1,100이 나가고 싶죠. 그 상실감이 어떤가. 그래서 이제 본 거예요. 쭉 봤더니 이 사람도 또 사연이 있어. 사연 없는 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가 사연이 있냐면 2억 3,900이라고 31% 마진을 신고했는데 진짜 마진은 몇 프로였냐면 12%래요. 통장 다 깠어요. 며칠 동안. 19%의 마진이 과다 신고됐죠. 왜 과다 신고됐냐면 이분이 경기도에서 요새 제조업하면서 100% 우리 직원입니까?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애들이 150만 원 받고 거기서 라카 막 하고 하이그로시 막 이거 뭐 손 다치 이거 안 한다는 거야. 누가 해요? 외국 애들이 합니다. 근데 외국 애들이 다 정식 그 비자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 뭐 80% 정도가 다 불법 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러니 그 친구들을 인건비 신고하는 순간 얘네들은 어떻게 돼? 출입국 관리소에서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데려간 추방을 시킨다는 거죠. 그럼 이 사업은 해 못해? 못해요. 뭐 신고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마진이 12%인데 그 19%가 인건비였던 거예요. 불법 체류자들. 그거를 신고를 과다하게 이익을 신고하다 보니까 종합소득세랑 건보료랑 합해서 우연히 일치로 6,300만 원 더 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그냥 어떻게 예방할 수 있었느냐? 손익계산서의 마지막 두 숫자만 봤, 이제 눈이 오시죠? 이 두 개만 봤으면 내가 2억을 가져간 적이 없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거 하고 제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뭐 걔는 있지 않습니까? 걔는 인건비를 못 쏘잖아요. 계좌도 없잖아요. 신고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애한테 현금 인출해서 주면 됩니다. 뭐 달러로 주든 현금으로 주든 모르겠습니다만 ATM기 인출을 해주고 개인별 월별 급여 대장에 자필 서명 자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세무적으로 지급 명세서라는 서류로 신고를 하고 단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전산 신고하게 되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넙죽 받아 먹을까요? 안 받아 먹을까요?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정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국세청에서는 불법 체류자 관심이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펀드 판매에 관심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우리는 없다는 거죠. 그거 뭐 선취에 반주고 막 이런 거 관심 없다는 거죠. 그러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얘네 비자라든지 불법적인 요소가 관심이 있겠지만 국세청 입장에서 뭐가 제일 관심 있는 거야? 진짜 좋냐? 너 진짜 걔한테 좋냐? 이거 아닙니까? 그 증거만 정확히 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기로 반영하게 되면 출입국 관리소에 굳이 신고하지 않습니다. 요거 작업만 해줬으면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안 냈어요. 6,300. 결국 이제 이런 일이 이거 지나서 어쩔 수 없네요. 아닙니다. 또 그건 결론적으로 아니에요. 왜냐면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 냈다. 돌려달라고 해서 반 정도 경정 청구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2시 32분이거든요. 2시 40분까지 푹 쉬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잘 쉬고 오세요.